안녕하십니까.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배득경입니다.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성장을 돕고 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의 흔한 추측과는 달리 팀원들은 리더에게 피드백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최근 잡코리아가 MZ세대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리서치에 의하면 MZ세대 직장인이 꼽은 이상적인 상사 유형의 1위로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가 꼽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득표도 42%나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피드백 자주 하십니까? 우리는 피드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양상을 보이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듣고 있는데 강사의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는 강사에게 질문이 있다면서 자신이 강사에게 다가가거나 또는 강사가 자신에게 오도록 한 후에 귓속말로 강사님, 지퍼 열렸어요 라고 말해줄 겁니다. 혹은 포스트잇으로 그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완전한 솔직함에 해당하는 피드백입니다. 완전히 솔직한 피드백이란 말해주어야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이나 체면을 고려하는 피드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조용히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강사의 체면과 감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체면과 감정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파괴적 공감이냐 고의적 거짓이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 거짓은 그 자체로 좋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파괴적 공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피드백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침묵을 한다면 그 시점, 당장에는 상대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받아야 할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까의 강사의 지퍼가 열린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강사에게 지퍼가 열렸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 당장에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이 끝난 후에 강사가 집에 가서 자신의 바지 지퍼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강사의 기분은 어떨까요? 오히려 더 민망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리더의 역할 중 하나는 팀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팀원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싫다는 이유로 해야 할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은 리더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강사의 지퍼가 열려있을 때 누군가는 공개적으로 강사님 지퍼 열렸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쾌한 공격인데요. 불쾌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기는 하지만 상대의 체면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피드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불쾌한 공격에 해당하는 피드백은 단순한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놓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만약 우리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불쾌한 공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팀원의 기분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팀원의 성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 불쾌해 또는 나 답답해 라고 자신의 감정을 팀원에게 흩뿌린 것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는 이런 피드백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완전히 솔직한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4부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대립입니다. 완전한 솔직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 관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관심이란 단순히 팀원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팀원의 연애사나 가정사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팀원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팀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출근하기 싫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팀원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팀원이 느낄 때 팀원은 리더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적 대립입니다. 직접적 대립이란 성과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팀원에게 피드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과가 좋을 때 피드백을 주는 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을 때 피드백을 주는 것은 사실 리더로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대립은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직접적 대립이 서로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물론 팀원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받으면 처음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더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피드백에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아까 강사의 지퍼가 열렸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사에게 귓속말로 지퍼 열렸어요 라고 말해주면 강사는 당장에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민망해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말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솔직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대립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개인적 관심이 결여된 직접적인 대립은 나를 위해 라는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솔직함은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직접적인 대립이 선의에서 우러난 것임을 전할 때에만 그 효과를 드러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피드백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